네, 안녕하세요. 탑삼성공인 홍승철 소장입니다. 실제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속도를 한 1.5배 정도 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부동산 채널에 좀 다른 점, 특이점이라고 할 건 뭐냐면은 제가 계속해서 어떤 토지 광고만 계속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심리 상태를 기반으로 한 이런 교육적인 내용도 같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 토지 시장의 분위기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조심해야 될 부분부터 여러 가지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뭐 주식으로 따진다면 종목만 계속해서 추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선대인 TV의 선대인 소장님이나 아니면 서재영 투자교실의 그 서 대표님 같은 경우 계속해서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잖아요. 저도 부동산 쪽에 있어서 제가 좀 그런 성향이지 않을까. 그런 분들, 발끝도 못 따라가지만 굳이 이 토지 투자 시장에서 유튜브 하는 사람 중에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채널의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쓸데없는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거의 90%의 분들은 관심도 없는 이야기이실 것 같고, 저를 그냥 좋아하는 분들만 끝까지 시청을 하실 것 같은데, 그 한두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당 300만 원이 넘는 땅을 투자할 때가 있고, 그리고 평당 100만 원 미만의 땅을 투자할 때가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매수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싸고 좋은 땅 소개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죠. 싸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땅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상품이 아니기에 땅을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 요소가 전부 제각각입니다. 모양도 다르고요. 그리고 공법도 다르고 도로 조건 다르고 그리고 배수로 조건도 달라요. 또한 경사도 아니면 푹 꺼진 정도 다르고 개발호지의 영향권도 다르겠죠. 그렇죠? 그리고 비선호 시설이 주변에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는가도 다르고 대체 어떤 기준점에서의 싸다인가요? 그 싸다를 논하려면 땅은 공장에서 만들어낸 상품이 공산품이 아니기에 완벽하게 다른데 사람도 예쁘다, 못생겼다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좋은 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90%의 초보 투자자분들은 좋은이란 아주 추상적인 단어를 입에 달고 있어요. 10%의 진짜 계약서에 도장 찍는 매수자들은 그런 추상적인 단어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몇 년 전부터. 제가 지금 여기 보계면을 지금 행정구역을 이렇게 찍어 놓은 건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분들이 그냥 제 유튜브를 보고 전화를 하십니다. 보계면이 좋다는데 싸고 좋은 땅 있나요? 조금 공부하신 분들. 보계면이 좋다는데 거기 무슨 고속도로 들어온다면서요? 거기 IC 근처에 싸고 좋은 땅 있나요? 조금 더 공부하신 분들. 보계면이 좋다는데 그 고속도로 IC 뭐죠? 아 맞다. 그 고산 바우더기 IC 그리고 안성맞춤 IC 그쪽에 싸고 좋은 땅 있나요? 좀 더 공부하신 분들. 보계면이 좋다는데 거기 고속도로 IC 두 개. 그 근처 325번 도로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38도로 중요하고 그쪽에 접한 땅이 있나요? 그리고 진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공부하신 분들. 보계면이 좋다는데 IC 근처 있잖아요. 고산 바우더기 IC나 안성맞춤 IC. 325번 도로 용인 SK 하이닉스까지 가는 그 방향 쪽. 그리고 안성 구시까지 들어갈 수 있는 302번 도로 금강 호수까지 연결되는 그리고 38도로 종합운동장 거기 접한 그쪽에 계획관리나 자연녹지 이쪽에 그러면서 개발행위 1종 아니면 2종 근생으로 개발행위 가능한 땅이 있을까요? 자 보시다시피 점점 추상적인 단어는 사라지고 굉장히 디테일해지고 있죠. 여러분들 느끼다시피 여러분들은 90%에 속하나요? 아니면 10%에 속하시나요? 그럼 10%에 속하는 분들만 이 영상을 보신다 생각하고 오늘의 주제인 상대적으로 고가의 땅과 그리고 저가의 땅 중에 어떤 것을 투자해야 하는지. 고가라고 하는 얘기는 보통 평당 한 200만 원 이상, 2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을 말하는 거고요. 저가의 땅들은 보통 한 100만 원 미만, 한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그쪽 언저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변 개발 호재의 종류와 그리고 진행 정도. 자, 다시 주변 개발 호재의 종류, 진행 정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지도 몰라요. 언젠가 여러분들은 고가의 땅이든 저가의 땅이든 누군가한테 나중에 되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에 반응하는
개발 호재의 종류와 진행 정도에 반응하는 새로운 매수자들. 매수자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실수요자 그리고 투자자. 그 매수자들의 3년, 5년 뒤에 새로운 매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매수자들의 욕구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 말이 좀 어렵나요? 자, 쉽게 말하면 자, 우선 설명부터 드려볼게요. 우선은 지금 대략 한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정도 하는 땅들 그 가격까지 오른 이유가 분명히 있죠. 자, 여기 안성맞춤 IC잖아요. 안성맞춤 IC고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동신산업단지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쪽 섹터에 뭐 안성 역세권 가장 1순위 후보지가 되는 부분이고, 이런 주변 쪽으로 절대동지 주변 쪽으로 지금 안성 시장님이 대규모 택지 개발하겠다라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325번 도로, 38도로, 종합운동장 302번 도로, 아니면 스타벅스 가는 이쪽 도로가라든가, 그리고 안성 시내에서 외곽 쪽에 있는 뭐 옥산동이라든가 이런 도로가, 그런 쪽은 이미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넘는 땅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구시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시가지는 관심 크게 없어요. 구시가지와 딱 붙어 있는 도심지 살짝 외곽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정도 하는 땅들은 그 가격까지 오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지금 비싼 핵심 입지의 땅을 장기로 바라보십니다. 모든 것은 가격이 말하기 때문에 지금 뭐 25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하는 땅은 그 입지와 개발 호재의 종류, 진행 정도가 분명히 최상급일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안성으로 따지면 안성맞춤 IC 주변이 되겠죠. 그러면서 구시가지의 기존 인프라를, 그러면서 새로운 신시가지로 개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 신시가지 인프라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메인 도로가에 있는 입지의 땅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주로 가사동, 제 사무실에 있는 가사동, 그리고 그 아래쪽에 뭐 가현동이라든가 종합운동장 주변 쪽, 그쪽이 지금 그러한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이 동네 주변은 안성에 들어오는 개발 호재의 완벽한 삼총사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 심리적 기대감이 지금의 가격을 사실 만든 거죠. 역세권 개발의 가능성, 산업단지, 고속도로 IC, 그러면서 대규모 택지 개발까지, 그러면서 금강호수는 대규모 관광 개발까지, 이런 것을 소위 도시지역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용도지역으로 나눠 본다면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두 개잖아요. 도시지역이라고 통칭을 해요. 도시지역의 땅들은 일반적으로 300만 원 아래까지가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마지노선인 듯합니다. 매도인 분들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내 땅을 그냥 400, 500을 그냥 부르면 안 돼요.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불러도 됩니다. 그런데 그만한 가치가 아니라면 여러분들, 매도인 여러분들의 땅을 사줄 매수자분들은 마음적인 심리 상태가 300만 원에 사서 추후에 이게 400, 500, 600이 될 걸 기대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마지노선입니다. 그분들은 중장기로 투자해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의 개발 호재가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맞춰서 내가 다시 되팔아야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세요. 굉장히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분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리스크가 전혀 없이 가사동 제 사무실 앞에 있는 그런 도로가에 있는 완벽한 땅을 투자하시려는 분들, 수익을 크게 바라보지 않고 안전한 투자를 바라보시는 분들, 대신 중장기로. 물론 가격만 놓고 판단은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용도 지역의 희소성, 그리고 도로의 중요성. 제 사무실 앞에 있는 이 도로, 325번 도로, 여기서도 이 시내 쪽과 가까운 방향, 여기 안성시청 들어가고 시내로 가까워지는 이 방향 있잖아요. 그렇죠? 복의 농협 있는 근처. 이 도로가에 있는 땅들이 가장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용도 지역의 희소성을 놓고 보더라도 이쪽은 노란 색깔의 일종 일반 주거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종 일반지 주거지 중에서도 딱 전면 4차선 도로가에 딱 붙어 있는 전면에 있는 땅들. 그러니까 가격만 놓고 판단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도로가에서 작년에 최고 비싸게 팔린 땅이 일종 일반 주거지가 평당 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평당 500만 원. 이 땅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건물 새로 예쁘게 지었더라고요. 물론 이 땅을 새롭게 사신 분이 실수요자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실수요자분이 500에 사서 땅값이 정체되어 있기를 원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이분도 500에 샀지만 뭔가 지금 건물 다 지으셔서 뭔가 사업적인 용도로 쓰시거나 임대를 주실 거는 같은데 그분도 분명히 550, 600, 700을 바라보셨을 겁니다. 급격한 수익보다도 논리적인, 합리적인 하지만 안정성을 그분은 더 크게 바라보셨거나 아니면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하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300만 원 이상의 땅들, 뭐 250이 됐던 이러한 땅들도 평당 500만 원, 600만 원 하는 땅들도 투자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구성 요소만 살펴보는 건 아니에요. 통상은 평당 300만 원 정도가 제가 마지노선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개발 호재를 철저히 분석한 후 그 250만 원, 300만 원짜리가 500, 600, 700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실 지난 다른 도시 타 지역 먼저 개발된 곳을 통해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주로 화성과 평택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그리고 좀 더 먼 거리에서는 강원도 원주도 남원주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안성으로 따진다면 이 안성맞춤 IC 주변 쪽에서 좀 더 저평가되어 있는 땅을 고를 수 있나 없나가 여러분들의 투자 성공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가 실패를 하는가 그 차이를 갈라놓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 저평가되어 있는 땅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일반 초보자 눈에는 잘 보이지가 않을 겁니다. 왜? 초보자분들은 눈에 보여야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쁜 땅을 보기 때문에 그럼 보면 믿기 때문에 그런데 저평가되어 있는 땅들은 아직 예쁘지가 않아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들어 가야 되는 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 눈에는 쉽게 발견되기는 힘들 겁니다. 지금 제 사무실 근처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일종 일반 주거지 있잖아요. 여기 노란 색깔에 있는 일종 일반 주거지도 지금 작년에 최고 500만 원에 거래됐지만 지금 호가로 나와 있는 건 4차선 도로에 딱 붙어 있는 땅은 700만 원까지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어제 매도 의뢰를 받은 땅은 평당 250만 원입니다. 1000평이 훌쩍 넘어가요. 이 도로가 325번 도로 제 사무실 근처에 이 도로 4차선 도로에 딱 붙어 있지는 않지만 한 살짝 들어가거든요. 살짝 한 50m. 근데 1000평이 훌쩍 넘어가는 땅이지만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오히려 4차선 도로가보다 훨씬 더 개발 행위에 가능성이 열려있는 땅이죠. 이런 것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자, 그리고 100만 원 미만의 땅들은 아무래도 비도시 지역에 속할 겁니다. 비도시 지역에 속할 거예요. 아니면 도시 지역이지만 가장 외곽 쪽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용도 지역으로 지금 나눠보는 겁니다.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 주로 디테일한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냐 아니면은 계획 관리냐 이렇게 나누시겠죠. 50만원, 80만원, 100만원 정도의 땅들은 우선 그 가격의 가벼움에 추후 매도 전략이 훨씬 더 수월할 수가 있어요. 당연하겠죠. 외곽 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싸게 사니까 50만원이 100만원 되고 80만원짜리가 160, 100만원은 200만원이 되면 3년에서 5년 후에 새로운 매수자가 와도 그 새로운 매수자가 100만원, 160짜리, 200짜리 부담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100에 사면 다시 200, 160에 사면 320, 200에 사면 400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고가의 땅들은 300만원까지가 마지노선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300만원 밑에는 외곽 쪽의 땅들 중에서도 핵심 입지라면 추후 새로운 매수자가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가격이 사실 말해주는 거죠. 가격이. 그렇죠. 지금 100만원 미만의 땅들은 외곽 쪽에 있는 땅들이요. 가격을 정하는 개발 호재의 종류 및 영향권 그리고 진행 정도가 거리감이 당연히 크겠죠. 그렇죠? 안성맞춤 IC, 고3 IC, 그리고 각종 산업단지, 역세권으로 예상되는 후보지에서 좀 더 멀어지는 서운면, 미양면 이런 식으로 좀 더 멀어지겠죠. 삼중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곳을 핵심 개발지가 아닌 준 개발지라고 명칭을 합니다. 한 3년에서 5년 뒤에 핵심 개발지 쪽으로 한 1000명 정도의 매수자들이 몰린다. 그러면 준 개발지 좀 먼 곳 있잖아요. 이런 쪽은 절반이 몰리는 게 아니라 제 경험치로 봤을 때 한 3분의 1, 1000명이 몰린다고 했을 때 이쪽 한 300명, 200명, 300명 밖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의 땅을 사줄 사람들은 3년에서 5년 뒤에 전문가가 아닌 대부분의 실수요자 말고는
일반 초보 투자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사람들은 개발 호재에 꽂혀서 관심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그 개발 호재에서 먼 곳은 관심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자, 원래가 그래요. 슈퍼스타만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준 개발지에서 슈퍼스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름만 되면 아는 지명도를 가진 땅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서 성장성까지 겸비한, 대부분의 분들이 뭐 서운면, 미양면, 뭐 삼죽, 죽산, 일죽에서 그냥 땅을 마음에 드는 걸 찾았는데 성장성이 없는 거에 2, 3년이 지나서 후회를 하시고 되파시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준개발지에서 땅을 투자하기란 핵심 개발지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핵심 개발지는 조금 하자가 있어도 팔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 1000명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런데 준개발지 좀 떨어진 곳은 좀 완벽해야 됩니다. 왜? 상대적으로 2, 300명밖에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핵심 개발지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겁도 없이 중개발지, 핵심 개발 호재에서 먼 곳에 있는 땅들을 그냥 투자하는 경우도 많아요. 진짜 무서운 투자자는 핵심 개발지 인근에서 평당 2, 300짜리는 못 사니까 그 딱 붙어있는 인근에 평당 80만원짜리 거의 반맹지 수준의 절대 농지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죠. 이분들은 정말 그냥 복불복, 뭐 아니면 도, 자식한테 물려줘 보지, 이렇게 운 좋으면 개발되겠지 하는 이런 투자. 이건 투자가 아니죠. 자, 다시 돌아와서 준개발지에서 미래 매수자 중에 실수요자에 여러분들 우선 포커스를 두고 애초에 땅을 보셔야 됩니다. 개발호재에서 좀 멀어진 곳들은 실수요자, 주로 공장 창고 근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매수자에게, 자, 공장 창고 근생을 하려는 그 실수요자들한테 다시 팔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한테 여러분들은 땅을 되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는 주로 이제 평당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땅들을 투자를 그동안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이번에 울진 바닷가, 제가 여기 경북 울진 쪽에 바닷가 쪽에 땅을 지금 산 지가 한 1년이 안 됐는데, 이 바닷가 완전 동해안 바닷가 라인 쪽 1열에 땅을 샀어요. 이 땅도 평당 140만 원에 제가 매입을 했는데 아직 1년 안 됐는데 벌써 250만 원에 팔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땅을 250만 원에 되사시는 분은 이걸 다시 500만 원에 되팔 계획일까요? 여쭤보니까 풀빌라 지으려고 하시는 실수요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듯 땅은 실수요자를 먼저 포커스를 두고 애초에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되파는 가격은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준 개발지에서는 자, 100만원, 50만원짜리가 100만원, 100만원이 200만원, 그리고 150짜리가 300만원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출구 가격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만약 완전 핵심 개발지면 애초에 200, 250, 300만원 정도에 사서 500만원 이상을 바라봐야 되겠죠. 자, 안성으로 다시 돌아오면 지금 어떤 고객분이 매수를 의뢰했는데 그분이 이제 보계면 쪽에 2,000평이 넘는 땅을 이제 매입하고자 하세요. 그러시면서 본인이 오랜 기간 안성에 어떤 땅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 땅도 이제 저한테 이제 팔아달라고 그러고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오후에 드론 촬영하고 와서 제가 제 고객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근래에 본 땅들 중에 최고인 땅을 갖고 계시네요. 정말 땅 모양, 그리고 입지, 주변 개발 호재의 종류, 네, 그리고 뭐 공법적인 요소, 개발의 용이성, 그리고 추후에 매도 전략을 할 때 새로운 매수자들, 실수요자가 좋아할 만한 모든 조건, 그리고 투자자 마찬가지. 물론 이제 가격은 주변 땅들하고 비슷하게 내놓으셔서 급매라는 단어는 붙일 수가 없지만 다른 중요한 구성 요소들이 너무나 최상급이었어요. 제가 딱 느꼈던 것은, 제가 스위스 가보진 않았지만 스위스의 아주 작은 스위스의 어떤 마을 분위기였어요. 뒤편에 산자락이 쫙 펼쳐지고 앞쪽이 완전히 탁 트여 있는 이런 땅은 지금 이분이 원하시는 가격에 새로운 지금 매수자분들이 매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시세적인 가격이에요. 제가 시세라는 이 단어 잘 안 쓰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시세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그냥 시세에 지금 내놓으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시세에 매입을 해서 개발 호재 주변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분할로 매도 전략을 가져가면 너무나 최고죠. 진짜 실수요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 서로 달라고 할 수 있는 땅이에요. 한 4,000평 정도 넘어가는 사이즈인데 분할하기도 참 좋거든요. 자, 정리하면 자, 고가의 땅도 기회가 있고 저가의 땅에서도 기회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사실 고가의 땅은 잘 쳐다보지 않죠. 그리고 저가의 땅만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가의 땅은 훨씬 그러니까 준 개발지 좀 멀어진 곳 있잖아요. 핵심 개발 호재에서 좀 멀어진 곳. 이런 쪽은 사실 여러분들 땅을 구하기가 제 입장에서는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 모든 조건이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가치 평가를 할 때 그렇단 말씀이에요. 자, 숫자가 말을 해준다고 저가인 이유는 그 동네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동네가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땅값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싸다고 여러분들 그냥 막 잡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운 좋게도 이번 주에 핵심 개발지 제 사무실 인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25번 도로에서 한 50m 들어오면 한 1000평이 넘는 최상급 땅이 250에 지금 저한테 매도 의뢰 들어와서 제가 이제 한 내일이나 다음 주부터 진행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준 개발지 살짝 완벽한 핵심 개발지에서 떨어졌지만 그 주변에 있는 개발 호재로서는 또 대단한 호재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 스위스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과 같은 그런 한 4,000평 가까이 되는 땅이 또 매도 의뢰가 들어왔어요. 자, 저도 기대가 되고 좀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참 운이 좋은 날인데요. 좀 장시간 구구절절 떠들었는데 뭐 몇 분이나 끝까지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다른 유튜브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시던데 그럼 저도 네, 근데 저는 그런 말 안 합니다.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누를 것이고 네, 싫은 분들은 싫어요 누를 것이고 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